반갑습니다. 찬희쌤입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정말 세계지리를 하는 친구들이 난이도 탑 문제를 뽑으라고 하면 항상 이 에너지 자원이 뽑힙니다. 그 정도로 통계표가 무궁무진하게 응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밟아 나가면서 에너지 자원을 접근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도 풀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원의 정의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의 정의. 우리가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자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자원, 무슨 뜻일까요? 자원. 자, 극단적인 예로 여기 분필이 있네요, 여러분. 분필. 요거 자원인가요? 이거 자원인가요? 자원? 아니면 여기 선생님의 핸드폰 케이스? 이거 자원인가요? 네, 아니면 여기 우리 학교에서 쓰이는 요 분무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 자원인가요? 아니면 뭐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요 안경, 요거 자원인가요? 네, 뭐 속으로 지금 맞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들은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분필이 필요한 곳에서는 정말 엄청난 자원일 거예요. 특히 이런 칠판이 있는 곳에선 자원이겠죠. 그러나 여기가 화이트보드라면 얘는 자원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네. 아니면 안경도, 눈 좋은 사람한테 안경 갖다 주면 그건 자원이 아니라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죠. 자원이 아니죠. 자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세상 모든 것을 자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원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는데, 넓은 의미는 선생님 아니면 우리의 K-팝 문화, 이런 것들도 모두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할 자원은 자연에서 얻은 것만을 자원이라고 볼 겁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만을 자원이라고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앞으로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만 자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첫 번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필.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선 자원이 됩니까? 이런 칠판이 있는 곳, 즉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쓸모가 있어야 자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무엇이라냐? 유용성. 인간한테 필요해야 된다 이거죠. 유용하거나 혹은 이걸 효용이라고 합니다.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유용하거나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 여러분, 이거 자원인가요? 지금 이거 했으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자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볼게요. 네, 바닷물은 식수로서 자원인가요? 자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벌컥벌컥 목마르다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죽어요. 그죠? 근데 이 바닷물을 맹물로 바꿔주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식수로 바꿔주는 기계를 발명했대요. 그럼 얘 이제 자원인가요? 자원이네요. 우리가 자원으로 쓸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자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해요. 쓸 수 있어야 기술력이 있어야 자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자원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다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삼다수? 선생님 그냥 가격을 정해볼게요. 삼다수가 500ml에 예를 들어 500원이라고 해봅시다. 500ml 500원이에요. 근데요, 요 기계를 만든 기업에서도 똑같이 이제 맹물을 판대요. 예를 들어 그냥 L물이라고 해볼까요? L물. 똑같은 500ml예요. 똑같은 500ml인데요. 요거 바꾸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얘는요, 단가가 좀 비싸요. 5억. 진짜 억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A와 B 중에 어떤 물을 드실 건가요? 사람들은 다 이걸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5억에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을 거고요. 즉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비싸도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효용가치, 우리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 돼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경제성도 있어야 자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자원이구나 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럼 요 자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철광석, 금, 은, 뭐 탄산, 칼슘, 플라스틱, 어떤 것이든 자원이죠. 그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자원, 그거를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가 자연에서 얻은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걸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쌤이 여러분 잘 보이게 색깔 해볼게요. 색칠하는 요 부분이요. 지금 요 부분이요. 주황색으로 색칠하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의 의미는 뭘까요? 요 부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원은 자원인데요. 여기는 기술이 있어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지금 대답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게 맞아요. 자원은 자원인데 기술이 없는 것. 자원은 자원인데 기술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자원은 자원인데 기술이 없는 거? 이런 게 있겠죠. 석유. 선생님, 우리 석유 쓰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렇죠. 석유 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요, 이 석유 어디 있냐면요. 명왕성에서 발견됐대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 석유 우리 쓸 수 있는 자원이에요. 자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왕성에 있대요. 갖고 올 수 있나요? 갖고 올 수 있나요? 못 갖고 와요. 그냥 멀리 그냥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자원임을 알고 있음에도 갖고 올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술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기술 있어. 근데 했더니 경제성도 있는 거예요. 경제성. 돈도 되는 거야. 돈도 돼서 이제 쓸 수 있어. 상용화가 될 수 있어. 우리한테 필요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 경제성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를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원은 자원인데 기술도 있으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제성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한테 효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체크한 이 부분, 이번에 빨간색이에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아파라. 그거예요. 그렇죠. 자원은 자원인데 기술은 있으나 경제성이 없는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텅스텐 같은 거요. 텅스텐이 뭔가요? 텅스텐.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이 조명들에 들어가 있는 필라멘트의 재료예요. 요거 우리나라에 조금 많이 매장돼 있어요. 많이 매장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더 이상 캐지 않아요. 기술이 없어서 안 캐는 건가요? 아니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서? 돈이 안 돼서 안 캐요. 극단적인 예시로 선생님 예시를 든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게 1톤에 캐는데 100원이 들어갔대요. 예를 들어. 근데요, 지금은요, 중국이란 나라가요, 100톤에 100원에 판대요. 우리나라는 1톤에 100원이었는데 중국은 100톤에 100원에 판대요. 그러면은 그냥 사오는 게 더 싸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을 잃었으니까. 우리나라의 텅스텐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원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이 자원이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특성이 있는 거를 자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원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더랍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더라.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여기 쓰면 되겠네요. 여기. 아, 자원의 세 가지 특성이 있더라. 첫 번째, 자 여기 바로 보이네요. 분필. 선생님이 이거 분필이요. 하나 갖고요. 평생 쓰고 싶은데요. 언젠간 다 닳아 없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유라는 거는요. 곧 고갈될 거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텅스텐도요. 무한은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삼다수라는 건데요. 지하수가 고갈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자원이라는 게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간 끝나더라. 그것을 한계가 아파라. 한계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유한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 석유 있나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죠?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좀 내놓으라는 천연가스 나오나요? 나오긴 나와요. 울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무 조금 나와요. 근데 이 석유 많은 나라 있어요. 어디? 중동 국가이들. 페르시아만은요. 전 세계 50%가 매장되어 있대요. 이 자원이라는 게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구나. 그것을 편재성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특징. 지금 아까도 텅스텐은요. 과거에는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는데요. 지금은 여기로 빠져나왔어요. 석유라는 것도요. 지금 만약에 명왕성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갖고 올 수 있으면 얘는 자원의 성격이 바뀌겠죠. 자원이라는 게 뭐 기술이 발달하든지 시대가 변하든지 혹은 뭐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성격이 계속 변화돼요. 성격이 계속 변할 수 있구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자원에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자원을요. 재생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더래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수직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자, 이쪽은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사라진대요. 그래서 고갈 자원이래요. 근데 이쪽은요. 우리가 써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을 거래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있을 거래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무한대인 자원. 선생님, 자원은 유한성이 있다면서요. 유한하다면서요. 근데 무한대라고요? 무한대인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태양이 존재하면 반드시 부는 게 있어요. 바람. 네, 이런 거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신재생 에너지죠. 보통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런데요, 고갈 자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무조건 고갈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과거에 유기물이 화석이 돼서 만들어진 화석 연료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도 인간이나 동물들이 죽어서 화석이 되는데요. 그럼 그 화석이 나중에 이렇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인간 생애에는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한 100만 년, 1000만 년, 몇억 년은 지나야 생길 자원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고갈 자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나요? 요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나요? 요 가운데는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고갈이 될 수도 있고 무한해질 수도 있는 친구들이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어요. 물. 선생님, 물 무한 아닌가요? 바닷물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 먹는 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오염이 돼서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으면 고갈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계속 재생하고 깨끗하게 쓰고 그러면 무한하게 계속 먹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캔 아니면 뭐 철 같은 거야. 요런 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무한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 쓰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매주 목요일날 아침마다 뭐 합니까? 분리수거라는 걸 하죠. 네, 이 친구들은요. 분리수거를 잘만 하면 계속해서 한 번 쓰였던 철을 다시 재가공해서 또 다른 철을 만들고 알루미늄 캔을 다시 모아서 또 다른 캔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고갈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 있는 자원이 가운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자원의 정리,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에 우리 이제 드디어 자원의 끝판왕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가장 하이라이트 3대 화석 연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화석 연료. 우리 맨날 여러분 선생님이랑 강의할 때마다 항상 3개씩 묶였죠? 3대 식량자원, 3대 종교. 그죠? 또 뭐가 있었죠? 3대 여러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지? 뭐 등등등. 네, 3대 화석연료. 화석연료, 화석으로 만들어진 연료입니다. 네,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간략하게 볼게요. 화석이 연료가 되는 겁니다. 화석이란 과거에 있었던 동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걔가 오랜 시간 딱딱하게 굳은 걸 화석이라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겼니? 자, 만약에 이렇게 땅이 쭉 있고요. 이 땅에 동식물이 죽었어요. 깨꼬닥. 그럼 얘는 언젠가 이렇게 땅에 묻힐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묻힐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묻혔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오랜 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 땅의 무게 때문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랜 시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얘는 석탄이 될 거예요. 네, 석탄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동물은 아니죠. 네, 이 유기물이 땅 속에 있었는데요. 땅이 지각 변동을 받아요. 지각 변동을 받아서 땅이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압력을 받게 됐대요. 네, 그럼요. 여러분 이 종이도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휘거든요. 땅도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받으면 휘겠죠. 그럼 얘는 극단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휘어요. 압력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우리 이 화석 친구 어떻게 돼요? 화석 친구 이렇게 됐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귤을 감고 있다가 귤을 이렇게 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즙이 나오겠죠. 즙이 나오는데 마침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버렸네요. 여기에 이 즙들이 이렇게 쌓이더래요. 얘가 석유입니다. 그리고요, 석유 위에서요, 보니까 이 빈 공간 여기에 이 틈에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더래요. 보이는 요 가스가 천연가스입니다. 됐죠? 네,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생기는 원리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럼 석탄부터 볼게요. 석탄부터 특징 볼게요. 석탄. 초록색으로 쓰겠다. 석탄.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식물이 오랜 시간 딱 이렇게 굳어서 오랜 시간 이대로 굳으면 딱딱하게 굳어서 검게 탄화된 거예요. 탄화된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석탄, 탄화된 돌. 그래서 검정색을 띠고요. 아주 불에 잘 붙습니다. 아주 불에 잘 붙고 고체 형태로 있다 보니까 옛날부터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언제부터 사용됐냐? 산업혁명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산업혁명 때부터. 여러분, 산업혁명이 뭐죠? 우리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 해주기 시작한 혁명이에요.
그럼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할 텐데 그게 불이죠, 불. 근데 그 불을 나무로만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었을 거예요. 나무 다 베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석탄이 있었던 거죠. 그 석탄이 이 뜨거운 열을 내주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으로 뭘 많이 했냐면 그 당시 영국이나 유럽 같은 애들이 뭘 했냐면 제철공업이란 걸 했어요. 제철. 철을 재련하는 거예요. 철을 재련. 그래서 석탄은 지금도 제철공업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석탄은 불을 하면 엄청 화력이 세요. 화력이 막 세니까 이 끓는 이 뜨거운 열로 뭘 만들 수 있냐면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전기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어디 쓰고 있냐면 화력 발전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화력 발전. 그리고요, 이거는 엄청난 열을 내뿜으니까 집에서도 난방 연료로 쓰일 수 있었겠죠? 그게 여러분 아시는 연탄이에요, 연탄. 그러나 지금 연탄 쓰는 가정 거의 볼 수 없어요. 지금은 대부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연탄을. 왜냐하면 연탄 요즘엔 냄새 때문에 그 연탄, 옛날에는 연탄 질식사도 많았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다 없어지고 가정에서 쓰지 않고요. 제철공업과 화력 발전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계질이지 않습니까? 세계질이니까 석탄 어디에 많아? Where? 어디에 많아? 어디에 많아? 자, 오랜 시간 동안 땅에 있으면서 굳을 수 있어야 돼요.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안정된 땅에 많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 있냐? Where? 어디 있냐? 어디에 많이 분포하니? 안정된 땅, 안정지괴. 우리 여러분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정된 땅이나 오래된 땅, 고생대 지층에서 많더라. 그럼 고생대 지층이나 안정지계가 있는 곳에 많겠네요. 백지도 특강할 때 고생대 지층이랑 이런 데 위치해드렸습니다. 고생대가 어디, 고생대 지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기습곡산지예요, 고기습곡산지. 그 오래된 땅이 있는데 많겠네. 오래된 땅이 있는데 많겠네. 그래서 우리 백지도 특강에서 했을 때 아시아에 엄청나게 그 주름이 많아가지고 큰 땅인데 주름이 많아서 거기 고기 조선대가 엄청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도 기억나시나요? 인도의 턱수염 선생님 턱수염 그랬던 거? 턱수염? 네. 여기 이쪽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쪽이 무슨 쪽이죠? 서쪽이죠? 네. 서고츠, 동고츠. 인도도 많고요. 고기 습곡 산지 하면요, 대표적이었던 게 미국의 에팔레시아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호주의 Great Dividing Sun해. 호주. 고기 조산대 많은 데 있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여러분 만든 게 있죠? 네. 이게 중국의 차. 네, 미인호. 그래서 야, 차 먹으면 미인 된대. 후! 오늘도 시작된 혼자만의 수업, 혼자만의 차미인호. 네, 요 네 나라가 나오면 석탄이구나. 석탄이 많은, 생산량이 많은 나라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가 생산량이 많더라. 자, 근데 여기 이 나라를 기억해 주세요. 중국. 이 나라는 전 세계의 50% 가까이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50% 가까이 생산하는 나라. 중국. 자, 그럼 수출은 어디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많이 만든 나라가 많이 파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내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쓰고 남은 거는 팔고, 그게 정상인데 이 나라 인구가 14억이에요. 인구가 14억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철공업과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 어마어마하게 쓰다 보니 중국은 팔기보다는 오히려 수입까지 하는 나라입니다. 인도 인구 13억입니다. 역시 이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여기도 수출을 많이 못해요. 미국,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죠. 최고의 선진국이죠. 역시 자기네 나라 발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수출의 1위가 호주가 돼요. 호주.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가 튀어나옵니다. 이 두 나라가 전 세계의 60%를 수출을 담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 60%를.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석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대 지층이고 안정지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지금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도 생산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석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석유 가볼게요. 석유. 자, 석유 볼게요. 석유.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석유는요, 정말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이 교실, 아니면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집, 뭐 어디든 그곳에서 석유가 들어간 거를 없애주세요 하면 보통 인간 빼고 다 없어진대요. 인간 빼고 다 없어진대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자원. 네. 석유는 그럼 일단 어디에 쓰입니까? 부터 볼게요. 여러분 석유 어디에 쓰입니까?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 그 아버님 어머님 자동차에 연료로 쓰이죠. 연료로. 그리고 비행기 연료, 뭐 탱크 연료, 뭐 배 연료, 우리가 쓰는 타는 것들의 연료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송용, 우리가 타는 것들의 연료로 매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수송용 연료. 또 어디 있습니까? 석유로요.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을 만든대요. 석유로요. 지금 이런 합성 플라스틱을 만든대요. 이런 소재의 원료가 된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산업용 연료. 네, 등등등인데 또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먹고 있는 그 알약에도 석유가 들어간다 그러고요. 또 우리가 그 여러분들 여학생 같은 경우는 바르시는 화장품도 얘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쓰이는 거죠. 수송용 연료나 산업용 연료, 뭐 화학공업의 연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우리 항상 지리 어디에 많아요? 어디에 많아요? Where? 어디에 많아요?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원래 얘가 가만히 있었다면 석탄이 됐을 텐데 얘는 지금 지각 변동을 받아서 즙이 짜진 거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즙이 짜진 거라고 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지각 변동을 받은 곳이어야겠네요. 지각 변동이 많은 곳, 그게 어디냐? 바로 신기조산대 근처, 신기조산대. 지금도 지진 화산이 활발했던 신기조산대 근처에 많더래요. 그래서 신기습곡산지에 많더래요. 신기습곡산지에. 신기습곡산지가 일어났던 활동했던 시기가 아까 우리 여기 석탄은 고생대였죠. 옛 고자를 써서 여기는 신생대에 많이 생긴 곳, 신생대의 지층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즙이 짜진 곳. 근데 이런 구조를 아까 설명 안 했어요. 일부러 지금 하려고 요렇게 생긴 요런 구조를 배사구조라고 합니다. 배사구조. 이렇게 굴곡이 있고 빈 공간이 있는 이런 구조를 배사구조라고 하는데 신생대의 배사구조에 아주 많더래요. 신생대 배사구조에 많더래요. 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기습곡산지가 있는 곳에 많겠네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많은 곳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많은 곳들을 찾아봐야겠죠? 선생님이 백제특강 2강에서 이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신기습곡산지가 이렇게 다 뒤덮고 있다. 그래서 고원도 나타나고 막. 근데 여기 그 지역을 설명드렸거든요. 네, 그 지역이 어디였냐? 바로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서남아시아 지역. 와, 여러분 여기에 전 세계 50%가 매장돼 있대요. 세상에나. 50%. 특히 어디 주변에 있냐면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에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 어디 많냐? 러시아에도 많대요. 러시아. 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역시 또 강대국, 선진국 빠질 수 없는 미국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미국. 네, 그래서 이런데 서남아시아, 러시아, 미국 요런데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럼 많은 애들이 많이 생산하겠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하는 곳 서남아시아, 러시아, 미국인데 서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거기가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다 쓸게요, 그냥. 사우디아라비아. 자, 요 세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이 생산하는 탑3입니다. 탑3.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야, 나 석유 사러 갈 건데 따라와. Follow me. 석유 사러 가게 따라와. Follow me. Follow me. 이렇게 되고요. Follow me.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럼 수출은 많은 나라가 많이 파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많이 팔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자기네가 쓰고도 모자라서 오히려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만 수출해서 탑2를 이루고 있구나. 요거 두 개 나오면은 석유구나. 이렇게 캐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석유까지 봤습니다. 석유까지. 네. 네,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50%가 여기 있다 보니까요. 특정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쏠려 있네요. 자원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특정 지역에 엄청 몰려 있다. 편제성이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서남아시아에서 많이 뿔뿔이 터지니까 국제 이동량도 매우 많더라.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석유석탄 천연가스 중에 마지막 천연가스 볼게요. 자,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마지막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 어디에 쓰입니까? 먼저 어디에 쓰이는지 봅시다. 여러분 이거 아침마다 등교하실 때마다 타셨잖아요. 천연가스 버스. 네, 이건 요즘 수송용 연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참. 여러분 왜 이름에 천연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화석에서 나온 연료예요. 그러다 보니 얘네 셋은요, 쓰면 쓸수록 CO2라는 녀석이 나와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이산화탄소. 그런데 이 천연가스는 나오긴 나오는데 요 두 개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 이름에 천연이란 말을 붙여줬습니다. 천연가스. 자, 깨끗해요. 냄새도 별로 들란데요. 수송용 연료를 쓰다 보니 깨끗하고 환경오염도 많이 안 일으켜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 아침에도 쓰셨는데 혹시 어쩌면 이걸 강의 보기 직전에도 썼을 수도 있고요. 집에 있으면 한 번쯤은 써봤을 거예요. 어디에 쓰였냐? 여러분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죠? 우리 아빠는 컨덴싱 만들어요. 이거 컨덴싱 보일러죠? 네, 그런 거 가정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가정용. 사실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가정용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연료를 이 석유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일러를 석유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주유소 냄새가 매일 날 거예요. 석탄은요, 아까 말씀드린 연탄, 질식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많이 쓰입니다. 가정용 연료 많이 쓰이고요. 역시 또 화력발전으로 쓰이기도 해요. 화력발전으로도. 하지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쓰이기도 한다는 거. 화력발전으로 많이 쓰이더라. 자, 그럼 천연가스 어디 많습니까? Where? 어디에 많아요? Where? 여기 있네. 똑같이 배사 구조가 있는 곳에서 많이 발견되겠네요. 어디? 신기숙국 산지가 있는 곳. 신생대 배사 구조가 있는 곳. 여기서 많이 생산이 되더래요. 그럼 이런 거 어디가 많이 납니까? 어디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생산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죠. 네, 요거. 앞에 있는 이 수증기, 여러분 지금 강의 보시면서 여기 앞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 여기가 이게 수증기, 결국 가스, 기체잖아요, 기체, 가스. 이 수증기를 이렇게 밀어봐, 이렇게. 밀어봐, 이렇게. 밀어, 이렇게. 미국, 러시아, 이란, 캐나다. (1학년) 친구들은 이거 하니까 정색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시는 분만 쓰시면 되겠어요. 자, 수출은 어떻게 하냐? 수출은 요거의 이제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밀어봐 이렇게. 어떻게 밀어? 내가 이 공기를 어떻게 밀어가 사투리로 어카노 이거거든요. 어카노. 러시아, 카타르, 노르웨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천연가스는 한 가지 체크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석탄하고 석유는요, 눈에 보여요. 고체예요, 얘는 액체예요. 근데 얘는 기체란 말이죠. 얘는 기체니까 그 물건을 왔다 갔다 파는 무역을 하기가 좀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러시아가 엄청 많거든요, 천연가스가. 그래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석유를 팔면, 석유라서 유럽이죠? 유럽으로 팔 때 이 천연가스를 어떻게 팔면 효율적일까?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요. 차갑게. 천연가스를 차갑게 하면, 기체가 차갑게 하면 액체가 되겠죠? 그럼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돼요. 그게 뭐냐? 액화한 천연가스. 이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LNG라고 불러요. LNG. 여기 LNG예요, LNG. 액화천연가스. 요렇게 해서 많이 수출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땅이 붙어 있다면 아예 그냥 천연가스를 캔 다음에 바로 그냥 여기 본토까지 파이프라인을 뚫어가지고 그냥 여기 캔 다음에 그냥 보시면 이렇게 훅 가겠죠. 그래서 좀 파이프라인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 상태나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국제 이동량이 많아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죠? 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보셨습니다. 자, 이거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어디에서 생산이 되는지,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많이 생산하고 어느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얘입니다. 얘 석유가 1입니다. 석유 1위. 석유가 1위고, 그 다음에 석탄이 2위, 천연가스가 3위라는 거. 네, 요거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에너지 자원은 조금 파트가 길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 제1차 에너지 소비 구조, 그리고 기타 자원에서 좀 체크해야 할 부분들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를 시간에 책 한 자 더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화이팅하는 학생이 됩시다. 화이팅!